네,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시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네 가지 이슈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키워드, GDP, 삼성전자, 밸류업, 바이오로직스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 우리 한국의 3분기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 나오죠?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합니까? 지금 한은이 기존에 전망한 대로 따르면 시장의 전망치는 전 분기 대비입니다. 0% 초중반대로 전망이 됩니다. 한은은 0.5% 성장했을 것으로 전 분기 대비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기존의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을 확률보다는 더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역성장을 0.2% 역성장을 했었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내수회복 지연, 설비 투자 부진 이런 거였는데 이게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분기 GDP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마이너스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는 있지만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죠? 마이너스는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0.5%를 밑돌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한은이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장 마감 직전에 국구채 금리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국구채 금리가 하락 전환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가 몇 년 뒤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내리는 경향성이 있는데 어제 하락 전환한 것이 사실 오늘 나올 GDP 성장률 소폭치가 예상보다 부진할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FX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악화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GDP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장에도 영향을 꽤 미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네, 미국은 뭐 2분기에 3.0 나왔고 3분기에 3.4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연율 기준이니까 곱하기 4를 한 거죠.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0.5%보다 조금 낮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수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이죠. 수출은 괜찮은데. 자,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순매도 연속으로 뭐 거의 한 30일 이렇게 됐었죠. 네. 요거를 끊을 줄 알았는데 막판에 또 못 끊었단 말이죠. 네. 삼성전자 외국인들 동향 요거 언제쯤 끝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잘못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시황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순매도 끝났다는 리포트가 모 증권사에서는 나왔는데 이거는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글을 쓰다 보니까 나타난 어떤 기대가 같이 섞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31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기관은 매수세를 전환했는데 현재 9월 3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12조 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기관은 매수세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가질 만한 것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년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때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업황 개선 기대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삼성전자가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근원적인 걱정, 내부 쇄신이 제대로 되고 있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나에 대한 지금 사실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이것을 씻어내줄 만한 이벤트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반전을 한다면 이제 충분히 팔았다라는 논리가 오겠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증권가에서는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정에서 어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 말고 직접 보조금을 줘서 미국처럼 지원하겠다. 이런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의무 조항을 넣지는 않았지만 보조금의 형태, 규모에 대해서 정부가 조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특별법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나 넣겠다는 건데 이게 일단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하나 살펴봐야
걸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슈를 외국인들이 얼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재료가 될지 이 역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좀 반도체 특별법 지원이라든지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우리도 동참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삼성전자에 타격을 줄 만한 전기료 인상이 또 나왔죠. 자, 삼성전자 주가 59,100원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걱정하는 삼성전자.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경쟁사니까 이게 어떤 주가에 영향 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조금 좋은 흐름 이어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밸류업입니다. 지금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만들었는데 요거 조금 이상하다. 좀 네. 욕도 먹고 하니까 요거 리밸런싱을 그러니까 이제 일부 종목은 편입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던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현재 상황 보면은 금융당국이 이 밸류업 지수에 입성을 못했던 그 밸류업 공시기업, 그러니까 우리 밸류업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달에 이 밸류업 지수 상장 연계 지수 펀드 ETF 출시 나와서 맞춰서 나올 펀드 투자 대상에 이번에 50개 기업 가운데 14개 기업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36개 기업에 대한 이른바 패자부활전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추가로 이 밸류업 펀드에 포함시키는 안이 좀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가 거래소 업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는 12월까지 밸류업 공시를 일단 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를 밸류업 지수 내년 6월까지 이 리밸런싱 하면서 추가 편입하는 방향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과 하나 제외한 10대 그룹 전체 계열사 112개 가운데 34곳 정도가 연내 어쨌든 밸류업 공시할 것이다. 30% 정도는 밸류업 공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추가 당근책이 마련되고 있고 이 당근책이 마련되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밸류업 관련 투자 심리가 나올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떤 종목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증권사들 분석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KB증권 분석이 있는데요. 10월 3주까지 기준으로 각 증권사에서 다른 종목 가운데 밸류업이라든가 주주환원 키워드가 언급된 곳 중에서 올해 내년 실적이 늘어날, 그래서 밸류업 공시나 추가 주주환원 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 스크린으로 치면 되게 많은 기업들이 나왔는데 이 자료에서 언급된 기업 가운데 각 증권사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2번 이상, 2회 이상 밸류업이 언급된 KB가 언급하고 SK증권이 언급하고 이런 식으로 밸류업을 언급한 중복 기업들을 다시 추려봤더니 7개 기업이 추출됐습니다. 삼성생명, SK, 롯데지주, CJ 한샘, KCC, DI동일 이런 기업들이 추출이 됐는데 이들 기업들이 증권사의 분석대로 밸류업의 추가 수혜를 입게 될 이른바 밸류업 막차를 탈 수 있는 기업이 될지 또 아니면 앞으로 공시가 예정된 대기업 계열사 중심으로 밸류업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투자 측면에선 지켜볼 부분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우리나라 최대 바이오 회사이죠.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하는 CDMO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장 마감 직후에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매출이 1,871억 원, 영업이익 1조 1,8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386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비로 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해냈습니다. 매출은 14% 늘었고 영업이익은 2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제품 판매 늘어났고 4공장 가동률 순항하면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는 설명인데요. 이미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인 위탁 생산 기업이 됐습니다. CDMO 분야에. 재밌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매출액 전망치를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매출과 영업이익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기업처럼 전망도 높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이 미국 기업이었을 경우는 시간에서 꽤 크게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비트앤 레이즈를 했다는 거네요. 비트앤 레이즈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어닝 관련해서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 관련해서 기존의 10%에서 15%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성장률 자체를 5%포인트 상향을 했습니다. 바 자체를 높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망대로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연매출 4조 원 돌파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시간에서 요거 나오고 나서 1%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증권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증권가는 사실 이미 좋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달부터 국내 증권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만 지금 10곳 넘게 냈었거든요. 전체 목표가 밴드를 살펴봤더니 낮은 곳이 목표가 높인 곳 중에 그래도 좀 낮게 본 곳이 115만 원, 높게 본 곳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135만 원까지 지금 12개월 기준으로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추가로 기대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였겠죠.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심리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은 지금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중국과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 측면에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BNK 투자증권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미국 법이 바뀌는데 한국의 기업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내놓은 것도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일한 황제주 100만 원 넘는 황제주인데 증권가에서 액면 분할 얘기는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나오진 않지만 사실 이것을 리포트로 나오기 전에 증권가에선 100만 원을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번 액면 분할해서 추가적인 동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미리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 기대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